지금부터 수직평행형 꽃꽂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직평행형은 앞에서도 설명을 한 것과 같이 가장 자연스럽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화형이면서 현대적인 꽃꽂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화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평행형이라는 그 특징 자체가 많은 선을 이용을 해서 나란하게 줄지어 있는 것처럼 꽂는 화형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꽂는 거는 이 식물이기 때문에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형태적인 특징을 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선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수직평행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연스럽다는 그 표현 하나만으로도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그 식물의 어떤 높낮이라든가 어떤 표현력이라든가 그것을 우리가 가장 근접하게 표현을 해내야 되는 실내 꽃꽂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반드시 나무 소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낮게 꽂는 초하류까지 모든 재료들이 골고루 반드시 갖춰져야지만이 꽂을 수 있는 화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직평행형은 바로 전에도 언급을 한 것처럼 반드시 나무 소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낮게 자라는 초하류 같은 식물들까지 반드시 모두 갖춰져야지만이 꽂을 수 있는 화형이고, 이 재료들을 이용을 하면서 또 반드시 기초적으로 지켜주셔야 할 것이 대가치적인 범위와 중가치적인 범위 그리고 소가치적인 범위를 여러분들이 나눠서 꽂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 꽂으실 때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가 대가치 범위이고 중가치 범위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꽂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대가치적인 재료를 이용을 해서 방향이라든가 각도라든가 높고 낮음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조화롭게 꽃을 꽂아야 되고, 이 대가치 범위에 들어가는 꽃들이 자연스럽게 꽂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그 영향을 중가치와 소가치까지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치 재료를 우리가 수직평행형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꽃들을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꽂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가치 범위 꽃을 먼저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가치적으로 사용되는 이 수직평행형의 꽃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꽃보다는 이 줄기에 선적이면서도 그리고 가늘고, 그리고 이 꽃들을 서로 꽂았을 경우에 양 사이즈의 꽃을 꽂았을 경우에 중간에 나타나는 이 음성적인 공간까지도 여러분들이 모두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는 줄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줄기에 꽃이 달려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굵은 줄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직평행형에서 이렇게 대가치 범위에 꽂아야 되는 재료를 한 가지 종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늘고 굵고 그리고 꽃이 피어 있는 것과 몽골이 진 거 또는 핀 거 이렇게 골고루 사용을 하였을 경우에만 우리가 아주 자연스러운 들판의 모습을 연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선택이 되었을 때 이것의 기준으로 우리는 중소를 꽂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대가치 재료로 선택이 되는 재료를 여러 가지를 선택을 했지만은 이것을 한 가지 재료를 꽂고 그 다음 두 번째 재료,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료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서 꽂는 것이 아니라 이 재료들을 서로가 조화롭게 같이 매치를 시키면서 꽂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꽃을 꽂으실 때에는 중앙에서부터 꽃을 꽂게 되고, 그리고 중앙에서 꽃을 꽂으면서 반드시 앞면과 뒷면, 왼쪽 오른쪽이 자연스럽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화형에는 골격을 나타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적인 재료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처럼 수직평행형을 꽂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재료가 선적인 재료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재료 중에서 우리가 수직평행형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특징 있는 재료를 먼저 꽂게 되는데요. 그 재료가 오늘 사용하게 되는 재료 중에서 이 말채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채나무는 지금 겹가지도 별로 나와 있지가 않고, 그리고 줄기 자체도 가늘면서
그리고 아주 0도에 해당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수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범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각도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평행형을 꽂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꽂게 되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채나무를 꽂는데 이 꽂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가운데에서부터 꽂기 시작을 하셔야 되고, 지금 말채나무를 한 대 꽂았는데요. 오늘 이 수직평행형에 이 말채나무가 여러 대가 꽂히 되긴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말채나무를 한꺼번에 모두 꽂은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이 가운데 이 중심 부분을 오늘 수직평행형에 어떻게 분위기를 진행을 해 나갈 것인지를 다른 재료들을 같이 이용을 해서 먼저 중심 분위기를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채나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직적인 느낌은 들지만은 우리가 어떤 양성적인 공간이라든가 그리고 이 재료와 재료 사이에서 나타나는 음성적인 공간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어떤 규칙적인 것보다는 불규칙적인 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와 가장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다음으로 카라를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두 번째 재료를 꽂으실 때에는 이 말채나무와 앞뒤의 간격이라든가 그리고 왼쪽 오른쪽의 간격 또는 이 말채나무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재료가 조금씩 길이 조절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채나무 꽂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앞에 쪽에 그리고 말채나무보다는 조금 낮게 카라를 꽂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꽂을 거는 유채를 꽂게 될 건데요. 이 유채는 어떻게 보면은 말채나무하고 그리고 카라가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라든가 무게감, 그 다음에 느낌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중간에 해당하는 그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무게감이라든가 꽃의 특징은 뭐 예를 들면은 말채나무는 일직선적으로 보인다면은 지금 보시는 이 유채에서는 약간의 곡선도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밑에 부분 뭐 대략 한 중간 부분까지 이렇게 작은 꽃들이 보여주면서 우리 눈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자연스럽게 시선이 내려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꽂을 것은 예를 들면 말채나무 조금 직선적이고 강해 보인다고 한다면은 카라 같은 경우는 직선적이지만은 조금은 부드럽게 보이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꽂으신 이 유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무게감을 갖고 있다면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하나로 모아지는 것처럼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그 다음으로 꽂은 거는 이 설유화를 꽂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꽂게 되는 재료의 가장 메인이 되는 분위기가 말채나무와 그리고 카라와 그리고 유채 그리고 설유화까지 꽂으면서 이 분위기가 중같이 소같이까지 꽂을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오늘 전체 완성의 분위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 이 꽃꽂이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직평행형에서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먼저 대가치를 꽂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가치, 그 다음에 소가치를 꽂게 될 건데요. 대가치는 한 선상의 한 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길이의 약 3분의 1 정도가 대가치 범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높은 거에서 이 대가치 범위까지는 모두 사용되는 대가치 꽃들이 높고 낮음을 표현을 하면서 골고루 조화롭게 꽂아나가시는 것이 일단은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재료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높낮이라든가 앞뒷면의 간격도 보시면서 꽂으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꽂은 이 유채 같은 경우도 지금 먼저 꽂은 유채보다는 약간 앞쪽에 그리고 지금 이 유채보다는 조금 더 높게 꽂으면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스러움을 표현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꽂게 되는 이 설유화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우리가 수직평행형을 꽂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이 수반 자체가
다른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폭이 좁기는 하지만은 이 폭을 모두 활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너무나 단조롭고 그리고 너무 평범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앞뒷면의 공간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면서 꽂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가치 재료는 한 가지만 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느낌을 갖고 있는 재료들을 같이 쓰기 때문에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대표적인 분위기라든가 그리고 무게감 그리고 특징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면서 꽂아 나가시는 것이 수직평행형을 마지막 까지 꽂았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메인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지금 이렇게 대가치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재료를 꽂으면서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처음에 메인으로 잡았던 그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완성이 돼 갈수록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더 뚜렷하게 보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채나무가 이 수직평행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재료라고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선적이면서도 중간중간에 뭐 꽃이 달려 있거나 조금 굵거나 또는 잎이나 꽃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선적인 이미지가 조금씩 없어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말채나무 그리고 뭐 이렇게 능수버들이라든가 이런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계속 선적인 분위기를 표현을 하면서 대가치적인 느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꽂아나가는 것이 수직평행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라를 꽂았을 때 우리 이 느낌 자체가 좀 더 이제 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선들과 선들 사이에서 약간의 이제 음성적인 공간과 양성적인 공간이 거의 유사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직평행형을 꽂는 데 있어서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가 대가치 범위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그 범위를 채웠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 분위기를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이 선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꽃을 꽂게 되는데, 이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범위가 우리가 소위 말하면 중가치 범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지금 대가치 범위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재료의 꽃들을 선적으로 그리고 높고 낮게 그리고 앞뒷면을 고려를 하면서 꽂은 것처럼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될 이 중가치 범위도 대가치에 사용했던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중가치 범위를 꽂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가치 범위를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대가치 범위이고 그리고 이제 중가치 범위를 꽂게 되는데, 물론 제가 이 대가치 범위와 그리고 중가치 범위와 그리고 소가치 범위에 대해서 언급은 해드렸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대가치 범위를 딱 어느 일정 선까지 정해놓고 꽂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꽂게 될 중가치들 또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꽂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 완성을 했을 때 우리가 수직평행형을 자연스럽게 한 세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꽃을 꽂는 하나의 방법으로 대가치, 중가치, 소가치 범위를 정한 뿐이지, 여러분들이 꽃을 꽂으실 때에는 대가치 범위가 끝났으면은 중가치 범위를 꽂으실 때 반드시 대가치와 중가치 범위가 분리되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중간 과정에 겹칠 수 있는 재료를 꼭 같이 선택을 해서 꽂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대가치와 그리고 중가치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재료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선화를 꽂았습니다. 수선화를 꽂으실 때에는 이 화형 자체도 우리가 앞면과 뒷면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뒷면인지 모를 정도로 입체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면적인 느낌이 나는 재료를
앞면만 보이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또 뒷면만 보이게끔 한다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너무 평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옆선을 이용한다라든가 꽃이 피어 있는 그 방향을 같이 고려하면서 꽂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중가치 범위의 꽃들이 진행을 하지만은 반드시 대가치 범위와 연결될 수 있도록 이 겹치는 경계선 부분에도 어떤 꽃들을 꽂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꽂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당연히 대부분의 꽃은 이 중가치 범위에서 높낮이 있게끔 이 중간 단계를 채워나간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높고 낮게, 그리고 앞뒷면의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꽃들 자체가 또 조금씩 각도를 나타내면서 표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길이라든가 앞뒷면의 공간을 고려하면서 꽂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 중가치 범위에 사용되는 꽃들을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사용했던 대가치의 범위에 사용된 꽃들보다는 조금은 연약해 보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가치 범위의 꽃을 꽂으시면서도 꼭 반드시 경계선 부분에 들어가는 꽃들을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꽃을 꽂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꽃의 모양이라든가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느낌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하면서 꽂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가치 범위의 꽃을 꽂고, 그리고 중가치 범위의 꽃을 꽂아나가면서 대가치 범위와 그리고 중가치 범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꽃까지 같이 선택이 돼서 꽂아나가면서 중가치 범위의 꽃을 여기까지 이렇게 꽂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할 것은 마지막으로 소가치 범위의 꽃을 꽂게 될 텐데요. 이때 소가치 범위의 꽃은 여기 윗부분이 대가치 범위였고, 그 다음에 중간이 중가치 범위였고, 지금 남은 부분 이 모두가 소가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가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가치와 겹쳐지면서 전체 길이의 약 5분의 1 정도의 길이 바로 윗선까지가 소가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적인 부분이 우리가 시선이 먼저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선들이 나란하게 보여야 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꽃을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밑에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모든 꽃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선이라는 이미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 높이의 약 5분의 1 정도는 꽃이라든가 뭐 잎이라든가 그런 것이 가지 않고 선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이 선이 보이는 바로 윗선까지가 소가치가 꽂혀지는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꽂게 되는 소가치 재료는 지금 대와 중가치에 꽂은 것보다도 제일 약할 것이고, 그리고 양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소량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가치를 꽂고 난 다음에는 모두 우리가 이제 플로로폼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플로라폼을 반드시 다 가려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체 높이의 약 5분의 1 정도 선을 그대로 보여주게끔 하는 이유는 더 수직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로라폼이 지금 있는 부분을 뭐 다른 꽃이라든가 다른 잎재료로 이 오아시스를 갖다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낮게 비춰줄 수 있는 뭐 모래라든가 또는 이끼라든가 이렇게 위에만 겉만 덮을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재료들 이용을 해서 이 플로라폼을 완전히 가려주면서 이 수직평행형을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소가치 범위의 꽃을 꽂으면서 바로 이 플로라폼을 모두 가려줄 수 있는 이끼 처리까지 진행을 하면서 마무리 짓는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가치 범위를 꽂으면서 이 대가치 범위와 연결되는 이 경계선 부분에 우리가 연결되는 꽃을 선택을 한 것처럼
지금 꽂게 되는 이 소가치 부분도 물론 꽃들이 낮게 꽂히기는 하지만은 중가치 범위와 하나의 어떤 경계선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가치 범위와 그리고 소가치 범위에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재료들과 같이 이용을 해서 꽂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잔잔한 대가치 재료보다는 조금 작은 거를 중가치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지금 선택하는 거는 당연히 대가치보다는 작고 그리고 중가치보다도 더 작은 거, 그 재료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가장 마지막 부분을 꽂게 되는데요. 이때 아주 잔잔한 꽃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재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그대로 살려서 여러분들이 방향이라든가 높낮이라든가 꽃의 크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꽂는 것이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꽃들 자체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작은 꽃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너무 또 조금 꽂을 경우에는 이 꽃들이 산만하게 보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면서 꽂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꽃들을 지금 현재 소가치 범위에 꽃을 꽂고 있고요. 그리고 이 꽃들이 지금 높낮이 있게끔, 그리고 가운데 부분 우리 중가치 범위에 꽂은 것과 경계가 나오지 않도록 소가치 범위 중에서도 일부는 약간 중가치 범위의 경계선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높낮이 있게끔 꽃을 꽂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가치 범위까지 꽃을 꽂고 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부분 지금 플로라 폼이 우리가 선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자연이끼를 이용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자연이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플로라 폼 위에 그대로 덮어도 되고, 만약에 조금 마른 듯한 느낌이 나면은 물을 살짝 적셔서 여러분들이 이 플로라 폼을 덮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을 모두 다 꽂은 다음에는 밑에 이 자연이끼를 이용을 해서 중간부터 그리고 마지막 부분까지 모두 다 채우시게 되면은 수직 평행형은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이끼를 이용을 해서 플로라 폼을 완전히 덮게 되면은 수직 평행형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수직 평행형을 꽂으면서 설명을 드린 것은 물론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일직선으로 모든 재료를 꽂은 것처럼 보일지만은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린 것처럼 이 수직평행형은 우리가 현대적인 화형에 가장 응용이 되고 그리고 가장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베이스로 사용되는 화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위기 자체도 우리가 아주 다른 분위기로 아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화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가치 범위라든가 중가치 범위라든가 소가치 범위, 그리고 이 연결되는 경계선 부분, 그리고 꽃의 선택이라든가 그리고 꽃의 무게감이라든가 그리고 꽃의 높낮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꽃을 먼저 꽂아야 되고 그 다음에 꽂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꽃 옆에 어떤 꽃을 꽂아 나가면서 꽂아야 되는지, 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꽃을 꽂으실 때에는 사실 재료 하나하나가 막연하게 선택이 돼서 꽂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재료가 선택이 되었을 때에는 그 재료 하나하나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화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료를 선택을 하실 때 이 재료가 여기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될 건지를 반드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재료를 선택한 다음에 생각을 하면서 꽂아 나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직평행형 꽃꽂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